러시아 해군 기지에 드론이 펑. 목요일 뉴스 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시대가 다시 열리면서 분위기 변화가 감지될 수밖에 없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일 겁니다. 그런데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과 교전을 벌였다고 미 당국도 공식 인정을 했죠. 이 와중에 그런데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무려 1,500km 떨어진 러시아 해군 기지를 처음으로 공격했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전에서 큰 위력을 발휘하는 게 드론 아닙니까? 산 같으면 사실 숨을 데가 있잖아요. 드론 공격에 취약하고 아마도 북한군이 적어도 초기엔 이런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격 등에 상당한 희생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만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드론이 포탄처럼 사용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겠죠. 먼저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매체 얘기는 우크라이나부터 1,500km나 떨어진 러시아 항구 해군 기지에 본인들이 드론 공격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저 드론 한 대가 지금 보시는 장면을 보시면 이 전함을 갖다가 폭파시키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현대전은 드론전이라고 합니다. 대포가 발명이 되면서 기병전이 사실상 의미가 없어져 버렸죠. 예. 그렇듯이 지금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전쟁의 새로운 양상들로 아마 현대전에 가장 어떤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즉 이 드론이요. 지금 한 달에 사용되는 드론만 10,000대 정도라고 그래요. 우크라이나군이. 그렇다면서요.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아예 드론을 작동하는 군대를 시스템군이라고 그래서 새롭게 이 군 편성을 따로 해놓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한 10,000명 정도 이 드론을 조작하는 인원을 지금 육성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드론이 이게 지금 현대전에 아주 중요한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드론이라는 게 일단 가격이 쌉니다. 예. 이게 지금 미사일 한 발에 드론 한 500대 정도를 살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가격적으로 보면 드론 한 대로 지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직접 인명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멀리서도 조종이 가능하다는 거죠. 저 드론 한 대로 지금 저 정착되어 있는 저 함대를 지금 폭격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만큼 현대전의 어떤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이 러시아 같은 경우는 미사일이나 이런 데서 압도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우세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견딜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드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군도 최근에 아파치 헬기를 4조 원대 구입하던 계획을 취소를 하고 예. 전부 다 드론으로 지금 대체한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드론이 현대전에 아주 표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기 보면 적어도 두 척의 함선과 소형 함선이 손상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우크라이나 매체 주장이고 저 얘기를 좀 더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이게 러시아 해군 기지를 공격한 게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다. 그 전문가이신 반길수 센터장님. 그러면 이게 우크라이나 말만 미쳐봤을 때 우리는 당신들 러시아의 방공망도 쉽게 뚫을 수 있고 언제든 해군 기지든 어떤 기지든 다 공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친 거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 두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류사의 전쟁을 항상 했어요. 근데 드론전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 이번 우크라이나 전 3년 가까이 된 우크라이나 전쟁이고요. 두 번째는 그 전쟁에서 드론을 활용하는데 가장 먼저 선두주자에 섰던 게 우크라이나.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드론을 가장 잘 운용해서 전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우크라이나 군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방점은 강한 국가 러시아를 상대로 군사력 순위가 한 22 정도 차이가 났죠. 처음에 2위였고 우크라이나가 22위였는데 예. 서방에 지원을 해서 18위까지 올라가고 이런 정도 차이. 결국 20위권 내외 차이인데 예. 이길 수 있는 방법 혹은 최소한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은 비대칭 공격이거든요. 일종의 게릴라 전선. 그렇죠. 비대칭 공격. 그게 이제 그 허점을 이용해서 하는 예. 것이고 거기에 제대로 통한 게 드론이다. 근데 이 드론이 지금 이제 주목을 받고 있긴 하지만 전쟁 초기에 이 비대칭 공격을 통해서 승전보가 들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러시아의 자존심의 이제 어떤 함대인 그 흑해 함대가 있습니다. 예. 흑해 함대의 기함이 모스크바 함이 있는데 당시에 모스크바 함이 침몰이 돼서 다시 또 다른 그 흑해 함대 기함을 만들었는데 한 번은 지대 함 미사일 비대칭 공격으로 침몰시켰고 다음에는 수상 드론으로 침몰을 시켰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드론에 자신감이 붙는 상태에서 그러면은 드론으로 공격을 확장하자고 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확장의 배경이 처음에는 드론도 외부에서 많이 지원을 받았는데 이제 스스로 만들기 시작한 게 드론 그리고 이제 미사일까지 스스로 만들기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예. 그 대표적인 이유는
서방권에서 장거리 미사일 지원을 안 해주니까 러시아 본토에 대한 중심 타격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무기 지원이 서방에서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그 무기를 지원하더라도 그 러시아 본토에 대한 중심 타격까지는 안 된다고 제한을 막 두거든요. 예. 그래서 스스로 만들어낸 게 미사일과 드론인데 그 드론이 1,000km 이상 이제 작전할 수 있는 걸로 알려졌어요. 그런데 예. 이번에 1,500km를 했다는 것은 최장거리 비행을 그러게요. 통해서 공격의 가능함을 입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우크라이나의 자구책 성격이다. 이 해군기지 첫 타격, 이거 우크라이나의 이 주장은 좀 더 검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실제로 이 무인기 공격, 우크라이나의 주 공격 수단입니다. 몇몇 언론도 보도했다시피 미국 언론도 조종사 한 명이 러시아군 300명 이상을 사살했고 빠른 판단력, 예의란 눈, 30대 게이머 출신 드론 조종사가 지금 우크라이나 이 타격전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반 센터장님, 그래서 얼마 전에는 아예 특정해서 70만 원짜리 드론이 이번에는 러시아 해군 기지였다면 지난번에는 러시아의 방공 기지를 타격했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 드론전의 이제 가장 강점이 가성비죠, 가성비. 그 가성비 때문에 돈이 그 많지 않은 자원이 많지 않은 북한이 드론에 이제 올인하는 것도 그 가성비를 따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가성비 차원에서 이 지금의 전쟁을 좀 판을 우크라이나 주도하에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이 비대칭전이고 드론전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속할 것 같고요. 이렇게 승전보를 함으로써 서방 세계에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 싸우니 좀만 도와주면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 나토 이쪽에 이제 구원의 손길을 보내는 거죠. 거기에는 인도 태평양 국가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잘 싸우는 국가에 한국은 어떻게 더해줘야 되고 일본은 어떻게 더해줘야 이해가 되는지 됐어요. 이런 고민의 지점이 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기존의 기성 그 핵심 전력만 우리에게 도와주면 우리도 충분히 싸워볼 만한데, 그러니까 저는 게릴라 성격 나왔고 아까 잠깐 영상에 나왔다시피 한 번만 더 보면 이게 가장 최근에 공개된 러시아 해군 기지를 처음으로 타격한 공격한 그 우크라이나의 무인기 드론 공격, 이거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우크라이나 매체가 공개한 얘기고요. 이 영상이 시사하는 바가 만만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500km나 떨어진 러시아 해군 기지에 저렇게 우크라이나가 무인기 공격, 드론 공격, 타격을 했기 때문에요. 그만큼 지금 전황이 이런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